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의 두 번째 강의로 교육용 프로젝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강의를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 설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니어분들은 앞으로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실 때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 말고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노드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목적은 얀을 통해서 패키지 관리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바벨에 대해서 이해하고 웹팩에 대해서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de.js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격언 하나 하겠습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분들 무조건 키보드로 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 교육과정에 사용할 프로젝트가 설정되어 있는 GitHub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VS 코드 세팅 방법 여기 있습니다. 이걸 카피하셔가지고 자신의 VS 코드에 알맞는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GitHub를 다운받아서 자신의 로컬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을 여시고요. 저희가 작업한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테스트 하이 폴더가 있죠. 이 위치에 크론하고 그 GitHub URL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각각의 파일들을 다운받습니다. 보시면 코스1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1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VS 코드를 통해서 폴더를 엽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올라왔는데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진행하면서 각 파일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GitHub에서 소스를 다운받았을 때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json 보시게 되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스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라이브러리들은 안 깔려 있는 상태죠. 여기 보면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없습니다. 새 터미널 여셔서 얀하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 필요한 이 설정된 라이브러리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노드 모듈스라는 그 폴더에 전부 다운받게 되고 이때부터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시켜 드리면 이 소스 안에 보면 index.js는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코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패키지 매니저의 스크립터 중에서 터미널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얀 텀 하면 뭐 노드몬이라는 것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저 소스상에 있는 실무 코딩에 떠 있는 게 보시겠죠. 이 노드몬은 차후에 교육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모멘트하고 점 포맷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실무 코드 이렇게 바뀐 이것이 반영돼서 터미널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테스트 프로젝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작업 영역 폴더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를 추가시키시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작업하신다고 하면 작업 영역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젝트의 패키지.json을 열고요. 우선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좀 조정 좀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폰트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겁니다. 지금 아까 터미널에 실행된 그 노드문이 계속 실행된 상태고요. 이것을 우선 닫고요. 컨트롤 C를 두 번 누르면 닫아집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로 넘어가야겠죠. 네,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닫고 여기서 전 강의에서 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이 상태에서 노드하고 index.js 테스트 폴더에는 노드의 index.js 치시면 실무 코딩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 최신 자바스크립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의 같은 폴더에 util.js 파일을 만들고요. 디폴트 펑션 프린트
콘솔 록에 텍스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print from 현재 util 선택을 하고 이걸 지우고 프린트 실무 코딩 이렇게 해서 Node.js를 실행하면 에러가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import 명령 자체가 오류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import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util에 있는 프린터 함수를 참조해 가지고 실무 코딩을 프린트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JS 실행 환경이 최신 이크마스크립트의 규약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신 이크마스크립트 가지고 소스를 짰고요. 하지만 실행 환경은 각각의 브라우저도 있고 콘솔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이 실행 환경들이 실제 이 최신 버전의 JS 규칙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류를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벨 JS입니다. 바벨 JS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바벨은 이크마스크립트 2050 코드를 이전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변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료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트랜스 컴파일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각각의 실행 환경에 맞게끔 변환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바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1에서 이 패키지를 보시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요 바벨.cli 코어 노드 폴리필 프리셋 env가 실제 설치할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좀 더 익히기 위해서 그 모멘트하고 람다까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화면을 좀 닫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패키지.js로 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멘트가 깔려 있죠. 얀에서 라이브러리 까는 법은 얀 애드 해가지고 모멘트 해서 까는 법 배웠고요. 이거 지우는 방법은 얀 리무브 그 다음에 모멘트 하시면 네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코스 안에 그 패키지를 보시면 디펜던시하고 DEV 디펜던시 이 두 가지 모두가 나눠져서 라이브러리 관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펜던시 뭐냐면 보통 런타임 중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집어넣고요. DEV 디펜던시 같은 경우는 빌드하거나 컴파일할 때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 등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패키지 테스트 패키지로 가고요. 런타임에 사용할 모멘트하고 람다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에서 얀 애드하고 모멘트하고 스페이스를 띄고 람다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람다하고 모멘트가 두 개 뜹니다. 여러 개 그 라이브러리 등록하실 때는 이 스페이스바를 한 칸씩 띄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DV 라이브러리 등록하려면 얀 애드 하고 대문자 D를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등록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CLI, 코어, 노드, 폴리필, 프리셋 env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전부 깔리게 되고요. 지금 라이브러리 이렇게 깔렸고 실제로 그 바벨이 작동하려면 바벨 컴파일러한테 어떤 식으로 작동하라는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코스 1에 보시면 .babel.rc라는 게 있죠. 리소스 파일. 이 부분이 바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 1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바벨.rc가 들어오고요. 보시게 되면 이 프레셋 env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벨 설정이 끝났으니까 바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솔 지우고요. 터미널에서 바벨하고 치시면 오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은 이 디렉토리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참조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노드에 있는 환경들을 설정 안 하고 윈도우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 프로젝트의 환경상에서 바벨을 실행시키려면 npx라는 명령을 치시고 바벨을 치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뜨게 되고요. 그러니까 npx 바벨하고 지금 저희가 한 index.js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렇게 index.js 임포트가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은 저 수준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콘솔로 디스플레이 한 거고요. 그 index.js와 util.js를 변환시켜 가지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npx babel index.js를 out 파일 dist의 index.js로 컨버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dist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콘솔에 있던 것이 이제 파일로 하나 만들어졌고요. 역시 util도 필요하겠죠. util.js를 똑같이 out 파일 dist의 util.js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dist로 가서 노드로 index.js를 실행하면 에러가 떨어지네요. 네,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util.js가 디폴트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익스포트 시켰거든요. 그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임포트 설명할 때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컴파일 해야겠죠. 그래서 index.js 컴파일 하고요. dist로 넘어가서 똑같이 node index.js를 해주면 실무 코딩이 정상적으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바벨을 설명하면 최신 자바스크립트 규약을 따라 만든 소스 코드를 저수준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코드를 변환시키고요. 이 변환시킨 걸 가지고 노드를 통해서 실행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npx babel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index.js를 치시면 그냥 실무 코딩이 뜨죠. 이거는 아까 한 작업들 인덱스 바꾸고 util 바꾸고 그 다음에 노드를 실행시킨 걸 한꺼번에 바벨을 통해서 트랜스퍼 시키고 그 다음에 노드를 통해 실행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테스트로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전부 다 메모리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 문서에 보게 되면 실제 런타임에선 쓰지 말고 테스트할 때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소스 파일이 2개인데 이것이 한 200개 정도 되는 소스 파일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파일들을 이렇게 바벨로 변환시키고요. 그것을 런한다고 하면 실행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걸리겠죠. 물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툴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 번들러라고 하는데 웹팩은 가장 많이 쓰는 번들러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스가 있으면 이것은 번들러를 통해서 배포 가능한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번들러에서 하는 작업이 지금까지 배워온 바벨을 통해서 최신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는 JS 파일을 변환시켜서 저수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실행할 수 있는 JS 파일을 만드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팩의 또 하나의 장점은 보통 개발 환경하고 배포 환경하고 다르게 소스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 파일을 웹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화면에 띄우기 전에 컴파일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컴파일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용자들은 보다 빠르게 화면에 띄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웹팩은 그 미니마이즈 기능을 통해서 개발 단계에서 있는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최적화해 가지고 브라우저가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준 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식화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바벨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자바스크립트로 바뀌고요. 이걸 번들러를 통해 가지고 브라우저에 배포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루틴입니다. 웹팩을 설정해 봅시다. 우선 코스1에 있는 패키지를 보시면요. 이 중에서 요 바벨 로드하고 웹팩하고 웹팩 CLI, 웹팩 DV 서버까지
프로젝트가 웹페이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드모는 한 로딩이란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웹표로 돌아가시고요. 터미널 가셔서 yarn add 하시고 마이너스 대문자 D 한칸 띄고 바벨 로더, 노드몬, 웹팩, 웹팩 CLI, 웹팩 DV 서브까지 설치를 합니다. 테스트 패키지 JSON 보시면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벨과 똑같이 이 웹팩도 단순하게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웹팩을 수행하라는 그 명령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웹팩 config.js에 있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카피하셔서 컨트롤 V에서 집어넣으시면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웹팩을 실행할 때 이 config 파일을 참조해서 웹팩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source.index.js죠. 여기 소스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인덱스와 util.js를 이쪽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동시키죠. 네, 그러면 폴더는 dist하고 노드 모듈하고 소스 이렇게 있고 파일들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웹팩을 다시 보시면 결국 엔터리 포인트는 웹팩을 실행할 때 처음 엔터리 포인트가 이 소스의 index.js를 통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출력은 dist, 현재 디렉토리의 언더바 dir name은 바로 이 실행하는 디렉토리를 나타냅니다. 이 테스트 폴더의 dist의 bundle.js로 생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덱스하고 util을 삭제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bundle.js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건 exclusive 노드 모듈에 있는 건 찾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 테스트가 뭐냐면 .js 파일은 읽어드려서 이 bundle.js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로더가 바벨 로더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벨 로더가 뭐냐면 바벨 로더가 요 바벨 RC 리소스에 설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모든 JS 파일을 디스트에 있는 bundle.js에 생성을 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웹팩의 설정 부분입니다. DV 서버는 요 다음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웹팩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콘솔을 갱신했고요. npx 웹팩을 실행시키고 config 파일을 웹팩.config.js 파일이고요. 그리고 모드를 development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bundle.js가 디스트에 나타나죠. 클릭해 보시면 아주 많은 디버깅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디벨로프먼트 모드로 이제 빌드를 한 것이고요.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놓고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모드만 프로덕션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번들이 하나 또 생겼죠.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한 미니마이즈된 형태의 스크립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디벨로퍼먼트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프로덕션 모드로 바꿨을 때는 미니마이즈된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특히 주의 있게 보셔야 할 거는 기존 소스가 이 util이란 함수로 프린트라는 함수로 만들고 인덱스에서 프린트해서 실무 코딩을 실행시켰죠. 한데 최종 결과를 보면 그냥 콘솔 록해서 실무 코딩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최적화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냥 머릿속에 인식하시는 거는 프로덕션 모드일 때는 단순하게 소스를 바벨을 통해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시켜서 번들링 한다는 것입니다. 웹팩의 설정이 끝났으니까 여기 패키지의 그 스크립트를 정리해 봅시다. 디벨로프먼트는 기존에 단순하게 노드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웹팩의 디벨로프먼트를 카피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생성해서 프로덕션 모드를 컴파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한 다음에 실행시킬 수 있는 것까지 하려면 원스에서 한 번만 실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세팅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지우고요. 여기서 npx는 필요 없습니다. 프로덕션 모드 하고 이렇게 웹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디스트에 bundle.js 해서 실행하면 이것 실행하고 end 그 다음에 끝나면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bundle.js를 실행시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yarn develop 하면 네, 실행됐겠죠. 다시 지우고 yarn build 하면 네, 최적화된 형태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려면 yarn once 하면 빌드하고 실무 코딩이 실행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로딩이란 그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안에 보면 패키지의 스크립트 중에서 텀하고 웹을 카피해 옵니다. 그래서 이 텀하고 웹을 실행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디스트에 index.html 있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제 디스트에 카피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노드먼 같은 경우는 요 소스 밑에 있는 파일들을 보고 있다가 바뀌었을 때 실행하는데 바벨로드, 백 전에 설명했죠. 바벨로드를 통해서 소스에 있는 index.js를 실행시켜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어서 여기 소스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소스들이 바뀔 때마다 이 명령이 다시 실행됨으로써 터미널이 갱신되는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yarn하고 텀 하면 노드먼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스상에 있는 실무 코딩이란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솔 클리어 하시고요.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소스가 바뀌었죠. 클리어는 화면을 지우고 실무 코딩을 하는 겁니다. 프린트해서 수정,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터미널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가지고 웹에서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웹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웹팩 서버를 통해서 하는데요. 저번에 웹팩 config.js에서 설명 못한 부분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웹팩 서버가 DV 서버, 이 웹팩 서버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스태틱에서 디렉토리 한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의 디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디스에 있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화면을 다시 갱신시키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면 지금 현재 터미널에는 노드먼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있죠. 이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끝나게 됩니다. CLS 화면 없애고요. yarn 웹하고 치시면 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F12를 누르시면 여기 콘솔에 보면 지금 실무 코딩하고 코딩 변경이 있죠. 이 부분을 보시고요. 인덱스를 바꿉니다. 웹 화면을 갱신하고 저장을 하면 웹페이지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콘솔이 실무 코딩 수정 변경 웹 화면 갱신이 자동으로 하겠죠. 여기 콘솔뿐이 아니라 아까 HTML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페이지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기존의 코스 안에 있는 스크립트 부분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를 기존의 샘플로 제가 제공한 것들 전부 다
기능상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건 레퍼런스인데 VS 코드 세팅하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